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광주, 울산,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16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이 광주에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에서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사람인가?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주의와 편가르는 조장이다. 대한민국은 어디서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다.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거다.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 맹폭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로 하는 이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일이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코리안 킬링필드의 살인자 옹호하는 악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쓰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강도 높게 썼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게 호남 민심에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제 의견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평소에도 이렇게 발언 수위가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근데 아마 그런 어떤 패턴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엄이 시행이 됐더라면이 아니고 계엄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예. 몇 시간 어쨌든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좀 우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먹힐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연성 형태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실탄 휴대가 된 것도 아니고 병력들이 많이 출동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계엄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그냥 애들 소꿉놀이 수준의 어떤 계엄 행태가 몇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위헌 위법이고 당연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과장해서 이게 무슨 피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본인에게 전체적으로 전국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편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속에 감정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정치 지도자들이면 다들 자기 편들을 좀 톤다운 시키고 국민들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흐름이나 맥락에서 보면 이 대표님 이런 말씀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뭐냐? 또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일단 광주라는 도시가 80년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로 인해서 5.18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학살을 경험했던 이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금남로에 가서 이제 뭐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거죠. 그 선 넘은 집회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다소 표현의 수위가 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이제 뭐 윤석열 그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가 그렇게 선을 넘는 거에까지 동조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과거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랬고 이준석 대표 시절도 그랬고 이른바 이제 동진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서진입니까? 하여튼 서진 정책이죠. 그런 얘기를 표방했잖아요. 그래서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광주의 민심과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런 어떤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인해서 그로 인한 군사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의 상처를 입은 도시에 가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거를 두둔하거나 방조하거나 찬성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광주와 화해하고자 했던 모든 행동이 위선이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강성 보수 여론 그 지지층과 이게 구별이 잘 안 된다, 혹은 그에 의해서 이제 포획되거나 혹은 끌려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저는 아쉬웠어요. 이런 집회를 하는 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나요? 이번에 광주에는 아무도. 광주에는 안 갔죠. 예, 뭐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류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혹은 두둔하거나, 근데 이런 거는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걸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론이나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그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집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게 좀 동원된 측면도 있고 또 그에 의해서 열린 맞불 집회도 뭐 광주 시민들만이 참여한 집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론이 분열된 채로 극단적인 이제 대립 구도가 일어나는 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가급적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완화시키고 혹은 그 통합하고 치유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조금 더 없다는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탄핵 그 심판 절차는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저의 의견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을 모두 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순석 대변인. 근데 그날 그 광주 금남로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쪽 집회에 모인 그 군중들의 모습을 다 보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그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치 못했었던 장면입니다. 광주에 그렇게 많은 보수의 집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보도로 하면은 탄핵 반대 집회 3만 명, 탄핵 찬성 집회 2만 명이라고 하고요. 현장에 갔었던 그 기자들의 취재를 보면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그 군중의 3명 중에 1명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온 시민들이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10,000명 정도가 호남에서만도 이제 모인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거대한 민심의 그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 왜 그럴까? 어떻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통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또는 뭐 박균택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광주의 정신을 그냥 1980년 5월 그때로 그냥 가둬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스펙트럼을 굉장히 좁히는 것입니다. 광주 정신 21세기의 광주 정신을 대입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시장경제 지키고 친북하고 친중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그런 것이 광주 정신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경청하고 어떤 것은 포용하고 또 대화하고 통합하고, 그런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또 21세기의 광주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기정 시장 같은 분은 북한군 군가를 짓고 우리나라로 북한군 그 남침할 때 들어왔던 정일성 씨 같은 사람의 공원을 만들 정도로 허용해 줘서는 안 되는 쪽까지 스펙트럼은 그냥 막 가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극우라고 딱지를 붙이고 안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 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때로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좀 과격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날 그 자리에 모인 그 대중들의 그 큰 정신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친북, 친중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극우 딱지를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불상사도 전혀 없었고 우려했었던 그런 충돌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배격해버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광주 정신을 오히려 그분들이 훼손시킨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현주 위원장. 저는 호준석 대변인이 이제 극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많이 선회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글쎄요, 뭐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전부 다 그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메시지가 뭐 좀 과격하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핵심이 이거거든요. 불법 계엄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였는데 거기서 계엄 옹호 시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뭐 모두 구구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일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는 뭐 구해내야 된다 이런 구호를 같이 외치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광주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 글쎄요. 뭐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뭐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뭐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한정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설포하면 명예훼손 이런 걸로 다 처벌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적인 잣대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 그리고 국민적인 법 감정의 잣대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엔 법적 잣대도 있을 거고요. 물론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 어디까지가 뭐 위법이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적어도 광주에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알겠고 집회하고 싶은 거 알겠지만 굳이 광주에 와서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굳이 광주에서 했어야 됐는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계속 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민주당 이른바 좌파들의 제일 그 큰 문제가 그런 이른바 표현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냥 정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한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뭐 극우다 또는 내란 선동 옹호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광주와 전남에서 모인 호남에서 모인 10,000명 가까운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40% 때로는 50%까지 가는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두 진영으로 갈리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의견 주셨고요. 호남을 뒤집어 놨다. 신성한 금남로에 계엄의 물결이 거리를 밟고 지나간 느낌이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전환길이 아무리 계몽령이라고 외쳐도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아무리 광주라고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이 없냐. 그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요즘 찬반 집회는 사생 결단해서 집결 명령 내리고 있으니 여든 야하든 다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의견. 자, 그래도 집회에서 좌우 진영 충돌은 없었다. 서로 추구하는 개념이 다를 뿐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코리안 킬링필드 표현에 깜짝 놀랐다. 무슨 피바다까지 이런 게 선동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반면에 국민의힘 이렇게 윤 대통령 옹호로 가다 나중에 브레이크 어떻게 잡을 건가 궁금하다. 김경진 의원님, 네. 그 브레이크 언제 밟을 건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당적을 이렇게 저렇게 옮겨봤잖아요. 예. 옮겨봤는데 사실은 작년 4월에 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열성적으로 해주셨던 분들 중에 탄핵 반대 집회 가서 또 열성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는 그 전부터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또 한 가지는 광주의 5월이 예. 북한군의 잠입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많은 스펙트럼을 사실은 제가 친히 직접 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은 사람인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멀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같은 얘기를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조국 장관 옹호하던 그 민주당의 열성 당원들,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대체로 이제 그 고향이 호남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때 술자리에서 언쟁하다가 야 너 그만 봐.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너 같은 안목을 가진 애하고 내가 술자리에서 술 같이 먹을 맛이 안 난다라고 해서 인연이 사실상 끊긴 친구들도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지 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아주 열성적으로 해주셨던 당원들 중에는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나가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저로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건 수없이 많은 모순된 역사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이게 척류와 탁류가 그냥 섞이는 장면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개체로서 내가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한 내가 보는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에 그냥 물방울 몇 방울 던지고 가는 수밖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